군대 제대하고 처음 취업에 성공해서 회사 근처에 원룸 자취방을 구했어. 블랙 기업은 아니지만 연말이고 중소기업이라 신입인 나는 야근에 시달려야 했고 일찍 가야 9시 늦으면 11시는 되어야 자취방에 가서 피곤한 몸을 달랠 수 있었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오늘도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걷다가 보면 은근히 지치는 언덕에 있던 4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자리한 내 원룸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더니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지쳤던 걸음은 빨라지고 나는 혼잣말을 되뇌었어. 내가 아침에 불을 켜고 나갔나? 정신 머리하고는. 건물 앞에 도착해 자책하며 다시 불이 들어온 3층 내 방 창문을 다시 확인했어. 층에 원룸 두 가구가 있는 구조라 내가 창문을 착각한 건 아닌지 하고 말이야. 확실히 내 방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더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어. 생각을 해보니 늦잠 자서 아침에 문을 확실하게 닫았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거칠어진 호흡으로 계단을 뛰어올라 문 앞에 도착 난 닫혀있는 문을 보면서도 안도감보단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감이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편이거든. 번호를 누르고 열린 음이 들리자 손잡이를 당기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긴장된 호흡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열린 문 안에는 모태솔로인 나와 일면식도 없는 단발머리의 여성이 등을 보이고 창을 바라본 채로 침대에 앉아있는 거야. 다음 편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해. 침대에 등을 보이고 앉은 단발머리의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공포스럽거나 하지는 않았고 마른 침만 목구멍 사이를 비명 대신 넘어가더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난 혹시 내가 다른 집에 들어온 건가 하는 생각에 내 방을 둘러보는 약간의 여유도 생겼어. 나의 이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에 스스로 놀라워하며 다시 보고 있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누군지 모르는 단발머리의 여자의 뒷모습에 시선이 갔을 때였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누구세요? 라고 말하려는 타이밍에 맑고 청초한 옷구슬이 굴러서 23년 쌓인 귓밥이 뚫리는 목소리가 귀를 통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거야. 이때 나도 왜 신고를 하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까지도 모르겠더라고. 전화번호를 바꾸더니 이젠 이사까지 가려고 했니? 내가 모태 솔로만 아니었어도 이쯤에서 상식적인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난 저 독백 같은 청아한 목소리에 매료되듯 내가 짐을 못 풀어서 이사가는 걸로 오해했구나 라는 공감을 하고 있었지.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은 이곳을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청초하고 슬프지만 담담한 목소리를 감상하며 가만히 현관에 서 있던 난 툭 건드리면 눈물이 쏟아질 그렁그렁한 큰 눈망울의 단발머리의 여자와 어느새 눈이 마주친 것을 목소리가 끊긴 걸로 인지하고 말았던 거야. 누구세요? 아니 그게 내 집이고 내가 해야 할 말을 그녀의 입에서 내가 들으니 신기하고 멍청하게도 말문이 막히더라고. 그리고 사람 살려. 당연히 그녀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배려 안 나와는 다르게 나의 버벅거림이 멈추길 기다려주지 않았어. 여자의 절규에 나도 내가 왜 구르던 내 원룸 계단을 달려 도망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때는 그냥 뭔가 큰일이 났다는 생각에 미친 듯 집으로 왔던 길을 거슬러 도망치고 있었어. 큰 거리까지 미친 듯 달린 내가 떠올린 것은 당혹스럽게도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던 그녀의 얼굴이었어. 3탄의 계속. 다음 편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해. 마라톤 풀코스를 뛴 사람처럼 허리를 숙여 거친 숨을 토해내며 내가 지금 왜 도망쳤는지 생각해도 남의 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여자의 얼굴만 떠올라서 진정되는데 한참이 걸리더라고. 마음이 진정되자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번호를 누르다가 문득 왜 도망을 쳤지? 왜 처음부터 신고하거나 그 여자를 추궁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화가 나더라. 긴급 신고를 하려고 통화를 누르려다 내 집에서 내가 도망친 이유와 단발머리 여자를 뭐라고 설명하지? 하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그냥 다시 집을 향해 걸어갔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배려심이 넘친 것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발걸음도 당당해졌고 빨라지더라고. 당당하던 내 걸음은 집 앞까지였다. 건물 앞에 멈춰 선 경찰차와 3층 복도와 집에 켜진 불빛을 보고는 쭈글쭈글해지더라. 그래도 다행인 건 피곤에 찌들고 놀란 머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돌기 시작했다는 거야. 난 이대로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촉이 지금이라도 다행히 왔고 근처에 사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내 설명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던 집주인은 서둘러 원룸 건물 앞으로 와주셨고 난 집주인을 방패 삼아 내 원룸으로 다시 올라갔지. 3층에 꺾이는 계단에서 내 방의 현관문이 열려있고 그 앞에 경찰관 두 분이 내 원룸 안 현관에서 놀란 표정으로 진술하는 단발머리 여자와 대화 중인 걸 보자마자 집주인 뒤에 바짝붙어 덜덜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했어. 경찰 아저씨 전놈 저 사람이에요. 도둑. 등지고 선 경찰관님들보다 여자의 시선에 먼저 잡힌 집주인과 난 방방 뛰며 경찰관 한 분을 붙들고 나를 향해 삿대질하는 그녀를 잠시 바라만 봐야만 했지. 저 사람이 틀림없어요. 어서 잡아가 주세요. 아가씨 저 사람이 맞아요? 확실하신 거죠? 아가씨는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있는 거죠? 하얗게 질린 내 귓가에 단발머리의 여자와 경찰관 그리고 집주인이 동시에 말하는 소리가 스테레오로 들려오더라. 마지막 화에서 계속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해.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건 집주인의 참여로 나의 도둑이라는 혐의는 벗겨졌다는 거. 하얗게 질렸던 나의 얼굴은 경찰에게 설명하는 집주인의 말에 전화위복되어 오히려 단발머리 여자의 얼굴이 나와 바뀌듯 하얗게 질려가더라고.
단순한 오해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정황을 나와 여자에게 설명하고 경찰관님들도 조금 황당해하시며 돌아가시더라. 그 와중에 내가 더 황당했던 건 경찰분들이 돌아갈 때 은근슬쩍 일행인 것처럼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는 단발머리의 여자였다. 최소한 사과든 본인이 설명이든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내 원룸 현관 안에 서 있다가 경찰분들의 사이에 껴서 사라지더라고. 황당함은 며칠이 가더라. 씁쓸하지만 방을 되찾은 난 안도했고 돌아온 주말에 짐을 풀고 중국집에 알뜰 세트를 시켜서 왜인지 허전한 나를 소주로 위로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 오랜만에 휴식과 술기운에 깊은 잠을 자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현관을 바라보았지. 곧이어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난 난 문 앞으로 다가갔지. 딱 느낌이 오더라고. 내가 감이 좋은 편이라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문 열어. 며칠 전 들었던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가 구슬에 금이 가고 상한 듯한 소리로 변해 흐느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 초연한 여인의 슬픔에 침식된 흐느끼는 절규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야, 이 기억 새끼야. 이 지읒 같은 이응미음 이응비읍 돼진 새끼야. 육두문자로 우리 부모님인지 이 집 전 세입자 부모님인지 모를 안부를 뱉어내는 소리에 난 망설임 없이 신고 버튼을 눌렀다. 경찰관님들과 집주인이 바로 신고를 안 한 나의 안일함을 엄청나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셨거든. 인사불성의 폭력적인 단발머리의 주정뱅이 여자는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님들과 함께 내 원룸 현관 밖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집주인이 건물 입구에도 도어락을 설치해서 목소리와 외모에 비해 찰지게 안부를 잘 묻던 단발머리 여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 아직 못해 솔로다. 저거 3년 전 이야기고 눈물이 조금 나네. 다음 편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해.